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주말 시간에 이제 약간 좀 교육적인 영상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네일도 한국 개미가 왜 손해를 많이 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던 보고서 기반 22년도 기반으로 만들어 놨던 보고서 내용인데요. 한번 문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거래 회전율은 연간 160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률은 60%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투자 행태적 편의를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과잉을 확신한다. 나를 너무 많이 믿는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기준점이 편향되어져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수익률에 선호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어져 있으면 다시 한번 나의 투자적 습관을 조금씩 변화를 줄 필요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잉 확신이라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보유한 정보를 과도하게 확신하는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듭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설명하고 만약에 이런 이점이 있으면 이런 거에 따른 위험도도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한 뭐 어떻게 보면 투자 형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대다수 이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과잉 거래와 의사결정 오류가 유발이 돼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의 의사결정 오류 부분에 따른 연령대별하고 이제 이 평균 기준 분포도를 볼 수가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처분 효과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하면 이익이 난 주식은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코인에게 또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코인은 그나마 같은 카테고리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회는 한두 번씩 나오긴 해요. 적절하게 매도 시점을 잘 못 맞춰서 팔지 못해서 다시 그 사이클까지 또 버티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수익률 부분에서는 뭐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 그리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지금 하고 있냐에 따라서 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걸 실제 데이터 값으로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번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프를 한번 보십시오. 김프가 거의 0%대입니다. 그쵸? 0%대이죠? 0%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대부분 빗썸하고 업비트 거래 빈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즉, 갈 때는 대부분 관심 없다가 또 갈 때 되면 또 후회를 만들고 또 추격 매수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되고 나의 원칙과 계획대로 공부했던 대로 그리고 준비해왔던 대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중이 나와서 무서워요 하지만 과거에도 어땠습니까? 제가 맨날 미친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고 했었죠? 과거에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척도로 써야 되는데 과거는 안 보고 이걸 어찌 보냐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거 2013년도 때인데요. 여기가 13년도 때입니다. 근데 정고를 돌파하고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더 갔죠. 그리고 17년도 때 최고점 경신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제서야 진짜로 끝났다라고 한 뒤에 어땠습니까? 더 갔죠. 네, 21년도 때.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끝이다 라고 했지만 조정 찍고 나서 지금 또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장투를 해왔다라고 했으면 어찌 보면 가는 코인은 계속 가는데 못 간 코인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교육비를 어느 정도 내가 세게 지불하고 배웠다, 인생에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너무 이제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지인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그럼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은 네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어? 회사 보고서만큼 써왔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런 거 애초에 준비를 하는 사람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뭐 하는지 한번 보면요, 뭐 부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잡을 좀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애초에 하지 않고 그냥 놀러 댕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손실률이 너무 크다라는 건, 이제 최대 손실률을 MDD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 최대 손실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적 범위만 넘기지만 않으면 돼요. 이걸 넘겨버리면 아무리 일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니까 이 레버리지를 적절히 쓰라는 이야기가 그런 것인데, 사람은 이걸 가끔 선 넘는 행위를 하죠. 왜냐? 우리의 감정적인 추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는 감정적인 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패에 있는 연속성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이번 패턴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알트코인도 분명히 이런 행동적 요인으로 인해서 보게 되면 또 가는 놈만 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알트코인들은 선택적인 형태로 가는 놈만 갈 거고요. 기존에 이제 오래된 코인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왔지만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구간대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수급이 매우 적어지겠죠. 그러면 수익률은 상대적 대비 떨어질 겁니다.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수익률이 상대적 대비 너무 많이 이제 거의 격차가 크게 차이 날 만큼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참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드리고 싶은 건, 단기 투자도 괜찮지만 시즌을 잘 맞춰서 하면 코인도 괜찮지만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부자가 많이 탄생했던 배경은 내가 그 사이클을 지루한 구간도 잘 보았고, 그 다음에 상승 구간도 잘 보았고, 하락 구간도 세게 경험을 하면서 이 세 가지에 있는 경험치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은 거, 이쁜 것만 보고, 좋은 옷만 보고, 좋은 환경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차트도 우상향만 보려고 하지 하방이나 하한가 가는 거 보고 싶지 않죠. 예,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여기서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떠나버리죠. 네, 떠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 시장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야 그나마 좀 그 근사치에 도달을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트코인 부분에 있어도 제가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변화를 점을 주었던 이유도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힌트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비트코인이 시총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럼 상대적 대비 좀 더 안전빵이면서 수익률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더리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머지 코인들도 있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앞으로 좀 더 갈 확률은 더 남아져 있다.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이제 배웠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성장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자산화 토큰화 시즌으로 하면 이더리움 부분을 더욱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의 습관과 행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대중들은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여러분들은 같은 실수, 절대 투자는 다수에 있는 형태도 맞지 않고요. 너무 소수에 있는 형태도 맞지 않습니다. 딱 중간에서 약간
유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신 다음에 현명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